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오후 투자 전략은 증시 오늘과 내일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가 됐죠. 저희가 바로 전일에 증권가 컨센서스는 한 8조 원대 추산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9조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공개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역시 삼성전자였구나라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도 올라주고 있고요. 전일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수급을 삼성전자가 가져갔다면 오늘은 골고루 나눠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 여기에 또 바이오주들의 오름세 속에서 지수도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미적미적 움직이는 상승이 아니라 오늘 코스피 1.3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75%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시장이 녹록치는 않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이슈 추적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통상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올랐던 적이 없었는데 그쵸. 오늘은 다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2.84%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코스피도 장중에 1.66%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전일과는 다르게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이제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어제는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이 나란히 다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TSMC에 한미반도체가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이제 뉴스도 좀 돌았다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을 1조 1961억 원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지수 또한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지금 현재 1%대 상승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HLB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HLB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CMO 관련주인 바이넥스 또한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ADC 관련주로 항상 주목을 받아왔던 종목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CEO 간담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여파로 인해서 정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로봇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나 오후장 들어서는 수급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파고 들어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 추적 통해서 더 자세하게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해요. 다시 몰리고 있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우리도 동참해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또 로봇주도 뜨거운데 또 삼성전자가 열일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슈 때문에 오르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약바이오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시장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를 리드하는 선두 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펩트론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온기가 바이오 쪽으로 다 같이 번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 요인으로는 첫 번째, 금리 인하 곧 다가온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요건이 제약바이오에게 보탬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두 번째 요인입니다. 바이오테크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단순히 기대감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실적으로도 숫자로도 찍힐 수 있는 제약바이오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어떤 기업들의 신약 개발이라던가 기술 또 임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주가 상승 혹은 하락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기술 이전을 통한 바이오에스 관련 수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예전
이전보다는 더 탄탄하게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평가하고 있죠. 최근에 특징주로는 이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술 수출을 성공한 기업이고요. 또 FDA 승인과 재신청 기대감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과 HLB도 있습니다. 이종미 이사님. 네. 그전에는 뭔가 시그니처 종목들만 움직였다면 그쵸. 네. 오늘은 모든 제약바이오 기술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미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주가에 오로지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HLB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 계열사가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DA와의 미팅이 2일에 열렸었는데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FDA로부터 권고받았다라고 사측에서 밝히면서 오늘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8%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일 쉬었던 이제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점프업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또 HLB뿐만 아니라 6월달, 7월달 이렇게 통틀어서는 삼천당 제약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6월 8일 날 해외에서 그 이제 아포텍스와의 진행 중이던 소송을 중단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불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현재의 주가의 모습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대비해서 항상 좀 쉬고 있었던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CEO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금년 중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표님이 좀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빅판과의 투자 소식 이슈가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시그니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온기가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상승을 유독 누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있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쪽이었는데요. 그들도 이젠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했던 건수들을 총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11개의 허가가 이뤄지면서 누적 56개의 허가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24개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우리나라가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나 증권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향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고환율에 아주 적합한 회사다. 또 더불어서 앞으로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가정하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공장도 풀가동하고 있고 4공장의 경우에는 6만 리터의 가동률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죠. 연도별 수주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기록했던 3조 5,009억 원의 이 수주 금액을 벌써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7월까지만 예상했을 때에도 2조 5,399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다면 지난해 수주 금액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셀트리온 또 바이오시밀러주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약강 인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님. 네. 그럼 여기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바이오시밀러주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동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방금 앵커께서 굉장히 좀 설명을 잘 해주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수주 낭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 또한 그 여파로 인해서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추세를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이 송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등은 원화로 이제 발생이 되는
되는데 고객사가 주로 해외 빅팜이다 보니까 매출은 달러로 발생되는 현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와 4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충분히 그런 고환율을 반영해서 좋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좀 기대를 올리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100% 자회사에 속하죠. 근데 바이오에피스가 마일스톤을 이제 받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 피즈치바가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과질환 항방변성 치료제죠. 그 오퓨비즈도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대응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뿌려뒀던 씨앗을 이제 슬슬 걷어들이는 그런 지금 타이밍에 도래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알테오젠의 마일스톤이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기술 수출 금액에 대해서 약간 바이오시밀러는 좀 평가가 절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8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던데 언제쯤 그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지 투자 의견도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시청자 여러분들께 121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월 1일과 2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기간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느긋하게 120선 부근, 장기평선 부근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그 생물보안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러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컸는데 시장에선 여전히 그럴 리는 없다. 워낙 그 정부 측에서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호재가 될까요? 저는 여전히 호재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제 이 법안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 때리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 산업 안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현재 미국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어쨌든지 대선 후보들도 더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결집층이 더욱더 이제 그 모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방향성에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등장하는 그 대안이 꼭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또한 어쨌든지 미국의 밸류체인 안에 항상 있었던 파트너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인도와 경쟁을 해서 한국 회사들이 얼마나 수주를 하는지는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수주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보단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이 다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을지 그 안에서 워낙 굵직한 기업들이 점점 많아져서 뭘 사야 될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이정민 이사의 탑픽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바이오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알테오젠과 삼성단제약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가진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리가캠 바이오와 그다음에 유한양행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CEO 간담회 때도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는 빅판과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리가캠이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바로 IR을 할 때 또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항상 좀 컨센을 이야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폐암 치료제죠. 그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포스트 렉라자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과 관련된 신약 도입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현재 구간 1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천당제약의 신고가 영역이 부담스럽다면 또 이런 종목들 같이 챙겨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모처럼 오르고 있는 로봇 이야기 나눠볼게요.
갑작스럽게 한 언론 기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100% 로봇이 만든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이제 사람이 없고 다 모든 로봇이 이를 수행할 것이다라는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일인데요.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해서 최근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무인 공장으로 만들고 사람 대신 인력 대신 로봇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가 주는 그 파급력이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사실 로봇 하면은 항상 그 대기업 선두주자 삼성전자 그쵸. 이거는 이제 식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져서 로봇주들에게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뉴스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특히나 오전장에 로봇 테마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뉴스 매매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관련주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 보면요. 이미 무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고 해서 인건비가 대폭 절감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지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하고 로봇 이런 키워드가 연결이 되면은 대부분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떠올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9%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3.53%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종목은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워낙 다른 이슈들도 많았기 때문에 로봇주가 오로지 다 이 시장의 이슈를 주목을 다 가져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에브리봇도 9.94% 상승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지 눈에 띄는 종목은 로봇 섹터 안에서는 에브리봇과 이렌시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로봇 청소기를 이제 ODM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메인으로 공급하는 공급 업체 중 하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주가 올랐는데 또 로봇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오른 경우도 있잖아요. 한번 그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태동기다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막강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을 텐데요. 단순 반목 업무는 물론 위험한 근로 환경과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작업 환경에 로봇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후에는 자연재해 현장에서도 투입, 그리고 우리 이창진 앵커가 가장 바라는 가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내에서 테슬라가 선도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주요 핵심 부품으로는 액추에이터 사용량이 다른 로봇에 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와 감속기 등의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힘과 토크 센서의 중요성도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테슬라 하면은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를 찾던 그 시장에서 이제는 테슬라 하면은 로봇이라던가 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를 찾는 그 시기도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테슬라가 워낙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어떤 뉴스를 발표했는지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나 7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어서 뭔가 테슬라에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곧바로 관련주들이 한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뉴스를 좀 챙겨 보면서 이제 밸류 체인을 항상 좀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셨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한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다룰 때 제가 대장주는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만큼 2차 전지주보다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더 적합한 흐름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로봇택시와 비롯해서 뭐 AI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들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중국에서 6번째로 이제 개최되는 WAIC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첫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탱궁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현재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점이 중국에서 대규모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열리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가 AI 로봇이나 이런 이슈로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지를 차라리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국내 주식에서 매매를 할 때는 편한 매매 방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좀 대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측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자고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국내 시장 안에 눈여겨봐야 될 로봇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왠지 삼성전자 하면은 답처럼 나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테슬라면 답처럼 나올 만한 종목이 아직은 말씀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그럼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네,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는 로봇주를 투자해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요. 네. 사실 로봇주들 중에 그렇게 영향력, 그러니까 이제 좀 밸류체인에 엮인다던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럴수록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증시 오늘과 내일이지만 네,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대장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로봇주들이 다 역배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려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장기 평선 아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장기 평선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 매매를 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테슬라를 여전히 최선호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8월 8일 날은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접근하더라도 전혀 부담은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에브리봇인데요. 하지만 에브리봇을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로봇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보다 테슬라 이벤트가 막강하니 나는 테슬라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이오와 로봇 이야기 두 가지 이슈 추적해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